오늘은 간만에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유니폼도 벗고 모자도 벗고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주변 분들이 이거 보고 왜 차에서 촬영하냐 좀 답답해 보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소음도 없고 조용하게 찍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차차 다른 장소에서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민 10개월 차인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좀 느끼는 점, 미국이 참 이 살아남기에 얼마나 정글 같은 곳인지 그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서브웨이 우리 직원들 월급도 말씀드리고 그랬잖아요. 하나로 치면 막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서 500만 원 이상 받아가고, 와 그러면 이제 굉장히 미국은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미국이 물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저도 그런 뉴스는 많이 봤어요. 근데 정작 여기 와서 살아보기 전에는 그냥 한국이랑 이제 비슷한데 가격들이 더 비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소비의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정말 이 생존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고 비쌉니다. 이게 한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먼저 첫 번째, 주거비. 미국 사람들도 이 소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예요. 제가 지금 렌트해서 살고 있는 이 집이 보통 4인 중산층 가족이 살기에는 약간 큰 정도의 집인데, 여기가 지금 렌트가 5,200불이에요. 하나로 치면 한 760만원, 770만원 이 정도 되는 돈이죠. 매달 이게 주거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하죠. 그럼 이제 또 야 너는 좀 괜찮은 집 사니까 그렇게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는 미국 평균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좀 비싼 동네고 좋은 동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드먼드나 벨뷰나 시애틀까지 넓혀봐도 이 미국 주거의 특징은 이 하단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처럼 막 아주 싸고 이렇게 살만한 데가 진짜 별로 없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봐도요, 보통 평균이 한 달에 1,500불이라고 해요. 22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한국에서 혼자 살면서 원룸, 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원룸에 월 225만 원 주고 살라 그러면은 참 기가 찰 노릇인데, 평균이 그렇답니다. 실제로 좀 싼 동네로 가도 1,000불 밑, 즉 150만 원 밑으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보다 낮은 것들은 막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고시원 이런 데 있죠. 막 3평, 공용 공간 있고 그런 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실제로 4인 가구가 살만한 집을 구하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혼자서 여기서 알바해서 500만 원 벌어도 200만 원은 일단 렌트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의료비죠. 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제가요 여기 이민 와서 이제 처음에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보험들이니까 제가 이제 의료보험비를 내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제가 또 약간 이렇게 원칙주의적인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 보험을 여기서 수입이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보험료를 100% 냈어요. 몇 달 동안에. 저는 그때는 이제 한국에라도 뭔가 좀 자산이 있으면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저희 네 가족이 그때 이제 당장 수입도 없으니까 아주 비싼 건 못하지만 또 애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병원을 안 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냥 쓸만한 보험을 찾아가지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한 달에 2,500불씩 냈습니다. 2,500불이면 지금 환율로는 한 375만 원 되죠. 그럼 이 정도 돈을 내면은 너 되게 많이 내네, 그럼 서비스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는 한국보다 그렇게 편하게 진료를 보거나 할 수 있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거보다 낮은 단계의 보험들을 들게 되면요, 예약 잡기도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막 2달 정도 걸리고 그래요. 제 직원도 한 명이 이제 고혈압 그 약을 타려고 처음으로 한번 좀 진료를 보려고 전문의를 잡았더니 2~3달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실 이제 월 500 이런 게 여기서는 분류가 거의 최하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바마 케어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와서 싸게 들 수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이용은 너무나 불편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다가 이제 뭔가 대박 크게 아프거나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이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서 엄청난 돈을 내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아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 당하는 거야. 사고를 당하든지. 치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응급실로 가요.
자, 응급실에선 치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치료비가 막 수억씩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유틸리티 비용. 뭐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쌉니다. 제가요, 여기 처음 이사 와가지고 집에 수도세가 한 달에, 여름에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 50, 60만 원 더 나왔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죠. 이제 알고 봤더니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여름에 비가 안 오거든요. 덥고. 그러면 이제 집에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로. 그래갖고 제가 와, 이건 너무하다 해서 옆집에 한번 물어봤더니 옆집도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수도세로 한 달에 그렇게 쓴다는 거 참 상상하기 어렵죠. 전기세는 여기가 미국에서 정말 싼 편에 속하는 지역인데도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지금 겨울인데 한 20만 원 나오고요. 여름에는 이것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에어컨 틀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 교통비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에는. 그나마 이제 시애틀 시내에는 좀 있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잘 돼 있지도 않고 자주 오지도 않고 비싸기도 하고, 이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산다는 게 사실상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동차가 필수인 거예요. 자동차가. 이게 거의 신발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무리 가난해도 직장 출퇴근하고 먹고 살려면은 차를 사야 돼요. 게다가 차 보험료도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같은 차종이면 뭐 두세 배는 우습게 나올 거예요. 그 외에 뭐 물품이나 이런 거, 식료품이나 이런 거 비싼 거는 뭐 그냥 물가대로 비싼 거니까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정말 과장을 안 하고 여기서 뭐 서브웨이 알바를 해서 500만 원 벌면 잘 살 것 같다. 그거는 정말 큰 착각이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작은 업종은 의료보험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사치고 뭐고 뭐 돈을 남기고 저축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해서 4인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이 들어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레드먼드에서 뭐 좀 넓게 잡아서 뭐 시애틀 지역까지 포함했을 때 4인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자, 평균이 아니라 거의 최저치의 생활비가 한 달에 약 5,000불 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00불이면 이제 750만 원. 이게 진짜 뭐냐면은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집 구해서 먹고 사는데,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뭐 누가 아프기라도 하거나 실직이라도 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이제 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노숙자 많다는 거 아시죠? 물론 이제 이 노숙자분들 중에서 원래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노숙자가 되지만, 생각보다 정말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살다가 실직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서 뭐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져서 거리로 나앉게 되는 경우가 정말 미국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에요. 미국은 고시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와야 돼. 그런 최저 옥탑방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미국. 그러니까 참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뭐 유쾌해 보일 때도 있고 젠틀해 보일 때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이 뒤로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먹고 사는 건 세계 어디서나 힘들다. 특히 미국은 살아남기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결코 쉽지 않다. 오늘은 이만.